네, 이주호 장관님, 저는 유아 사교육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서 슬라이드 보시면서 쭉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아 사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2017년도에는 시험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본조사를 했는데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시험 조사를 했으나 미공개했습니다. 그 제가 지난 2월달에 질의할 때 이거 작년에 2024년도에 5억 6천을 들여서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같이 시험 조사를 했으니 좀 보고를 해달라, 공개를 해달라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본조사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 예산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올해 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세우지 않으셨고, 자, 그래서 제가 올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올해 2024년도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7, 8, 9월 3개월 동안에 사교육부 청획이 8,154억 원입니다. 자, 시간을 잘 보시죠. 한 주에서 아이들이 5.6시간을 사교육을 받고 참여율은 거의 50%에 가까운데 전체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3조 3천억 원이 든 겁니다. 자, 장관님 이 수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뭐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유아 사교육비는 조속히 좀 조사돼서 발표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그 다음 했고요. 슬라이드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너무너무 창피한 보고서입니다. 2025년 OECD 보고서인데요.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우리 한국의 사교육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에 다 달겨들어서 참여를 하는데 승리를 거머쥐는 학생들은 아주 소수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지 모른다. 한국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OECD가 주목하고 있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장관님께서 이거 3조 3천억 원 그거 잘 살펴보겠다고 하시는데 사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디지털 특교 AI 그거 뭐 관심 있는 거 누구나 다 이제 전국 국민들이 다 알 건데 교원들 연수하는 데만 해도 3,293억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경고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어요. 연합신문에 났는데 강남 3구의 만 9세 이하의 아동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아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보고서들이 많은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AI는 이렇게 추진하고 계셔서 사실 100분의 1 정도라도 이 사교육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한번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3조 3천억 원 넘는 그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간담회 딱 한 번 하셨던데요. 자, AIDT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보를 보이셨냐면 기자들과 함께 대구에 팸투어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교원 차담회, 예비 교원 차담회도 하시고 실제로 광주와 서울도 가셨습니다. 이렇게 AIDT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세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올해 예산도 조사하는 본조사하는 비용도 빼지 않으시고 이렇게 뭐 한 번 정도 간담회 한 게 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도대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희 말씀하신 그 AIDT는 워낙 뭐 큰 변화라서 또 현장의 소통이 정말 필요해서 좀 주력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영유아의 사교육 문제도 정말 근데 심각하다고 도대체 말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래서 본조사도 사실- 하지 않으시고 결과도 보고하지 않았는데 제가 2월달에 겨우 그걸 현장 질의하니까 이제서야 보고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도대체 노력한 게 뭐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 간담회하고 여기 AIDT 한번 하신 거 보세요. 팸투어까지 가시면서 기자들 끌고 가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 국민 1000명의 고발단을 만든 것입니다. 7세 고시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여기 쪽 아이 있습니다. 요 아동이 실제로 이거 인권위에 제소한 그 아동입니다. 학부모가 같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것도 보시면 그래서 장관님 이렇게 연구를 하긴 하셨죠. 네. 자, 2023년도 하반기에 보니까 영유아 사교육 및 영어학원 부작용에 관한 정책 연구를 하긴 하셨던데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렇지만 이 장관님 입장이 이제 제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기주도성 떨어진다. 그리고 정서 심리적으로 이런 비난, 공격성, 불안, 좌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지수, 사교육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나왔어요. 자,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부모들이 보면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지낼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도 좀 가슴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부담하다 보니 식비나 의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본 생활비까지 줄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추정 60분의 7세 고시에 대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새끼 학원까지 있어서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7세 고시반에 겨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이 이렇게 저연령화되고 있고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거 보시면서 보면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를 이제 그 국회나 시민사회가 이제 요구하니까 이제 그것도 보고하셨는데 영어 유아 학원을 한번 보시면 144개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태조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유아 학원의 실태조사를 그거는 전체 유아 사교육과 그 비용이 없다더라도 이거는 유아 대상의 영어 학원은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우리 존경하는 강경수 의원님 뭐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올해 우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전수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요. 그래 주세요. 예, 또 의원님 의견을 주신 그 법적인 규제 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저희 공감을 정리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어떤 일이든지 대책을 수립하려면 진단이 아주 명확해야겠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조사하는 것은 아주 선행해야 되는 조건이고요.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데 너무 필수적이고 네,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씨가 잘 협의해서 뭐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전적 그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현황과 관련돼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오전에 진선미 의원께서 그 사립대 재정 지원 부족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 교육부가 결국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로 동결했죠. 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2,000명을 증원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의대생들은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더블링뿐만 아니라 트리플링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관님, 이런 부분 의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인정할 학사 거는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정할 네. 건 인정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장관님께 이제 몇 번이나 이런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말씀이 이렇게 좀 달라진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좀 단호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을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의대 사태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그 정부의 어떤 면에서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교육 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국에 22개가 사립의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11개 사립의대 중에서 이제 융자 지급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정부의 융자 신청을 한 대학이 11개 중에서 9개가 융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받은 것은 2개 학교뿐이고 그리고 그 대학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40% 정도밖에는 신청액 대비 지급액이 4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립의대의 융자 지급 현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로 어떻게 사립대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실 수요를 100% 반영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신청에서 수요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결과가 됐는데요. 어쨌든 뭐 정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교육부의 적어도 입장은 네, 사립의대에 대해서도 좀 그 지원을 대폭 늘려보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계획보다는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뭐 계획이 그러면 달성이 된 거라고 그러면 해석하시나 본데.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네, 하여튼 잘 이제 계획이 원래는 이제 융자도 제대로 하게 하고 교원도 좀 이렇게 임용을 하고 건물도 제대로 짓겠다. 그 교실 저기 뭐죠 교사도 제대로 건축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었어요. 자 이제 교원 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에 1,000명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립의대에 제출한 거기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교원 총수가 늘어난 대학이 6개 대학입니다. 근데 그중에 3개 대학은 한 자릿수에 그쳤는데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배가 넘게 늘었는데 교원 총수를 보면 오히려 1명이 더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증가를 한 것 같은데도 비전임 교원이 전임 교원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강원대학은 6명이고요. 경북대 1명, 제주대 4명, 충북대는 이렇게 감소했는데 오히려 순중한 거로 보면 이렇게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임이 전임으로 갔을 뿐 새로운 교수를 확보하진 않았다는 것으로 네, 해석할 수가 잠깐 있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이제 그 경우에 사실은 이제 기금 교수가 이제 비전임 교수들인데 그분들이 갔는데요. 거기 이제 새로운 기금 교수들을 충원을 하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자리를 옮긴 게 아니고 비전임 네. 교원도 계속 그러니까 확보 중이다. 예. 네, 학교로서는 아무튼 학생들로서는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라는 이제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해주시고요. 데도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더블링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립대 이전 슬라이드 보시면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채용 현황을 보면 1학기에는 50%, 2학기에는 40%밖에 되지를 않아요. 목표치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그리고 스스로 이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세우셨는데 그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속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좀 늘리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좀 계속 좀 대학과 이렇게 체크해서 네. 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진섬 의원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사실 저도 되게 화가 나거든요. 제가 지금 진짜 이렇게밖에 의대 교육이 아직도 이렇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증원하지 않는다고 3058로 간다고 했는데도 애들은 또 돌아오지도 않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대처하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저희가 다행인 거는 뭐 의대 학장님들하고 지금 충분히 교감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된 것인데요. 어이없는 사고가 3월 20일 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재외 동포하고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때 보는 시험인데요. 3월 22일 날 6회 IBT 이건 이제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테스트에 말하기 평가도 있었는데 3시간 반 동안이나 멈춰버린 거예요. 시험을 보는 중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국내에서는 4월까지, 국외에서는 5월까지 이거를 진단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단하는 중이기는 한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IT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장관님이 처음 보고 받으신 거는 3월 22일 날 문제가 있었는데 27일 날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해당 사항을 너무 교육부에서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시스템을 담당했던 이 모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사고 나기 전에 아마 선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업체가 문제를 뭐 선정된 이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감독을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진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